크린지 프렌즈의 최희건이라고 합니다. 장유! 제이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선글라스 있는데. 끼고 오세요 빨리. 쓰고 오세요. 그래서 서로의 눈을 보지 말고 서로가 할 말만 합시다. 서로의 본심을 들키지 않고. 오, 좀 괜찮은 건데요? 자전거 탈 때 쓰는. 잘 어울리시네. 평소에 한 번씩 쓰고 등장하셔야겠네. 이게 근데 어떤 심볼이야? 요새 자주 하더라고요. 힙노시스 테라피 연꽃. 아 연꽃이에요? 네. 그 버섯 아니고? 그 두 개 합친 거죠. 네, 일루미나티 사인 같은데요? 그런 걸 노린 거기도 해요. 또 뭔가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은 또 이제 팀이 오래 가니까. 그럼 약간 좀 가볍게 근황 토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계신지, 일상이나 취미나 저와 비슷한 취미를 갖고 계셔가지고 취미 뭐예요? 지금 뭐예요? 뭐 명상하고 아. 자전거 타고 달리고 이런 게 좀 취미라 가지고 좀 비슷하긴 하네. 사실 저는 명상이랑 달리기가 취미는 아니에요. 그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뿐이지. 취미는 사실 이제 음악 감상, 영화 보기, 책 보기 뭐 이런 게 취미고, 명상이랑 달리기는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할 때마다. 아 진짜요? 호흡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호흡에 집중을 천천히 하다 보면은 이제 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저도 처음에 그 넷플릭스의 헤드스페이스 그거 보고 조금 그 명상의 개념을 많이 잡긴 했어요. 그 기초에 대해서. 그 티베트 승려 출신 아저씨잖아요. 그, 네. 그 뭐, 말씀하세요. 효과를 어떤 걸 보셨어요? 그걸 효과요? 통해서? 네. 효과를 그 질문을 들으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효과가 있으셨어요? 저는 좀 이제 걱정이 좀 사라졌습니다. 아 걱정. 그럼 혹시 제이플로님의 근황 뭔가 포인트 있는 일이 있다든가 신나는 취미가 생겼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올해 나올 음악들 만들고 이제 곧 시작되는 투어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뭔가 다이나믹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엄청 재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섭외를 조금 살짝 잘못하신 느낌. 조금 재밌을지 알고 섭외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보다 엄청 잔잔해요. 두 분도 엄청 오래 같이 음악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음악을 시작이 왜 스파크가 튀었냐? 사랑을 받는 순간 그런 불꽃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노래방을 친구들이랑 갔어요. 제가 랩을 했는데 친구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사랑받는 어떠한 순간이 좋았어서 이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더 음악으로 더 깊어지고. 제가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농구 대회를 나갔다가 다리를 엄청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데 누나가 이제 MP3에 불쌍하니까 노래들을 담아온 거예요. 노래라도 듣고 있어라 해가지고 힙합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양동근도 있고 에픽하이도 있고 풍전 처음 듣는 가사인 거예요. 욕도 있고 할 말 다 하는 느낌. 뭐 이런 노래 어디서 찾았냐, 이런 사람들 진짜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냥 호기심이 들었던 게 이 사람들 어찌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이랑 음악 얘기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냥 엄청 단순했어요. 뒤에 어떻게 해야 되고 가사 써야 되나 뭐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 순간에 정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게 만든. 그래서 단순해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성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뒤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잊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있던 적던 결국에는 그걸 쫓는 순수함이 훨씬 커야 되는 것 같아요. 힙노시스 테라피라는 팀 이름이 나온 것도 굉장히 우연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비트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비트를 만들다 보니까 비트가 이제 쌓이는 거죠. 차라리 이거 버려두지 말고 우리가 팀을 해서 발매를 하자, 생산적이게 해서 팀이 결성된 거긴 하거든요.
팀을 결성하고 나서 만든 첫 비트를 들었을 때 형이 뭔가 최면 음악 같은데? 라고 해서 최면이 영어로 뭘까 구글에 쳐봤죠. 힌노시스가 나오대요. 힌노시스 멋있는데? 근데 팀 이름으로 하기에는 살짝 뭔가 부족하다 라고 해서 형이 이제 또 생각을 해냈죠. 최면 치료? 치료? 그러면 테라피? 그러면 힌노시스 테라피로 가자라고 엄청 즉흥적으로 단순하게 나온 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민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실 저희 작업이 음악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다 즉흥적이거든요. 네. 어쩔 때는 셋 리스트도 안 짜고 공연 올라갈 때도 있어가지고 그런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나오는 창의적인 어떠한 순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모든 게 되게 하나의 어떤 축으로 계속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로고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실제로 관객들이 노는 것도 그렇고 짱유님이 퍼포먼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진짜 최면치로 갖게 하고 그렇게 막 놀다 보면 생각도 사라지고 엄청난 큰 그림이 있었구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안에 그냥 갖고 있는 거 툭툭툭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길 안에서 세계관이 만들어진 게 되게 신기하네요.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왔던 게 마음속에서 나왔던 게 거기 작업에 다 투영된 거죠. 그 친구한테 줬던 단어부터 만든 가사, 만든 비트 우리는 우연하게 던졌지만 결국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인생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귀결이 된 것 같아요. 또 너무 이게 그냥 무모하게 하세요 이렇게 들릴까봐 혹시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작은 지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재밌으면 그냥 하는. 잘 안 되면 잘 안 된 대로 좋은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요즘 되게 관심 있는 토픽이 혼돈과 질서거든요. 세상이 재밌어지고 정신병이 없어지려면 적정한 수준의 혼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좀 한국 사회가 그 질서에 굉장히 예민한 사회잖아요. 조그마한 거 어겨도 좀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런 사회에서 카오스를 담당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치료하고 싶다 약간 이런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카오스가 담겨 있긴 해요. 짱류가 하는 말들이 다 족가라, 세상아라는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가사는 카오스인데 이거를 근데 결과적으로 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에 에너지를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세상이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엄청 미래에 대해서 낙관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 상당히 낙관적이죠. 왜냐하면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맨날 사회 밖에 있어서 낙관적일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아까 막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막 너무 질서가 빡세다. 근데 저는 이 혼란은 항상 있었고 질서도 항상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혼란을 보느냐 질서를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심장이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 두 분의 음악 변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냥 대중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그때그때 바꿔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어떤 심지를 유지하고 내가 요즘 관심 있는 이 어떤 사운드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균형을 좀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사실 저는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야 너 그렇게 대중적인 거 하고 싶은데 노래가 왜 이렇게 빡세 이런 얘기인 거야 그냥. 사실 제가 이제 코키 세븐이라는 앨범을 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면 와 이제 내가 대중적인 거 좀 만들어 봐야겠다. 만들고 나서 와 대중적인 거 만들었다 이제. 와 유성아 수고했다 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중적이라는 개념이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그 히피는 집시였다라는 팀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을 하면서 저는 이거는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대중성까지 잡겠다고 작정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앨범도 사실 음악을 깊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내 자리에서 굳건히 여기 뿌리 내려진 나무를 그냥
어떻게 크든 저렇게 너무 큰 나무들 보지 말고 그냥 어떤 형태로 자라든 더 깊게 뿌리 내리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음악들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토양 아래에서 계속 밑으로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 존나 힘듭니다. 진짜. 왜 힘드세요? 아 가사가 안 나와가지고요. 아 진짜 죽겠습니다. 아, 요즘에 가사 잘 안 써서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채워져야 돼요. 어쩐지 가장 최근 앨범에 가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가사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전에 말한 것 중에 이제 노래방에서 사랑받는 게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다고 했지만은 힙합 음악에 진짜 빠진 계기는 가사 쓰는 거였거든요. 제가 사람하고 1대1로 감정 공유를 깊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유년 시절부터 너무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랐는데 가사를 쓰는 게 힙합 가사들은 뭐 네이버에 랩 가사 쓰는 법 뭐 이래 찾아보니까 다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더라고요. 이제 저도 막 제 경험에 의거해서 급식이 맛이 없으면은 급식 존나 맛없네 막 씨바 급식 아줌마 막 이러면서 오로지 제 경험과 제가 느끼는 그 순간의 감정들만 의거해서 가사를 쓰고 그거를 또 바라보고 말로 뱉고 하다 보니까 제 속에 있는 응어리와 어둠들이 모두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힌노시스 테라피 사실 가사들을 보면 짱류가 스스로한테 할 수 있다라는 가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크렌즈 프렌즈를 보시는 젊은 이들이 들었을 때 엄청 공감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도 사실 여기서 인터뷰할 뿐이지 저희도 결국엔 다시 또 돌아가서 또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짱류 이제 쉬는 타임이었어요. 머리 좀 비우고 글자 생각 안 하고. 진짜 전자음악 세계 시인이 엄청 크잖아요. 유럽 가보셨지 알지만 우리가 지금 원 MC, 원 프로듀서 팀이지만 투 프로듀서, 투 DJ 팀으로도 확장하려고 하는 초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이제 시작점에 있는 앨범이었어요. 아. 그래서 랩을 안 넣었어요. 앞으로 뭐 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랩은 이제 네. 평생 네, 해야죠. 평생 해야죠. 평생 하고 이제 저희의 세계관을 확장시킨 확장시킨 거죠. 네, 그냥 네, 처음에 있던 포지션은 유지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보컬형 라이브 셋이 있을 거고 나중에는 하드웨어 기반의 전자음악만 나오는 라이브 셋까지 가능한 팀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페스티벌에 가는 거죠. 이 두 포지션이면 사실 못 갈 데가 없거든요. 다음 주에 유럽을 가신다고. 화요일에 이제 가서 한 달간 여기저기 국가들을 다니고 새로운 관객들도 많이 만나고. 아까 제가 조금 엿들었는데 브이로그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일단 갖다 찍는 거죠. 네, 어떻게 담길지는 몰라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빡세게 컨셉을 잡는다든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자연스러운 상황들이나 페스티벌 전에 뭔가 그런 백스테이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가는 뭔가 페스티벌 같은 것들도 특이한 페스티벌도 많고 이래서 뭔가 남겨두면 한국 뮤지션들한테도 좋은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여기 한국에 있는 팀이 해외에 나가 가서 우리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공연도 하고 이 사람들이랑 그런 소통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 이놈들처럼 그냥 우리도 나가면 되는구나 이런 뭔가 용기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다른 팀들의 해외 투어 브이로그나 영상이나 그런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이거 우리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계속 이렇게 약속 효과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남겨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인터뷰 되게 중요한 테마로 잡은 게 안 쪼는 법이거든요. 안 쪼는 법. 그런 어떤 길을 택하신 이면에는 대중성을 택한 여러 시도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뭔가 음악을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깨달음의 순간들도 많으셨고 지금은 안 쫄고 내 갈 길 간다 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심을 하게 된 순간 같은 게 또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고집이 있었습니다. 난 무조건 잘 된다. 나는 무조건 슈퍼스타가 되겠다. 하지만 내 음악으로 라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막 래퍼들 욕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거 다 복제 음악품들 이렇게 하면서 깔보고 그럴 정도로 그러한
내 음악으로 잘 되겠다는 고집과 자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신감 얻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짱류는 엄청 내추럴하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서 어찌됐든 자기가 쌓아온 시간들과 데이터들과 그런 것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과 확신들이 생기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음악 내더라도 음악에 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절대 저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쓰는 거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움직였냐? 그게 그냥 기본에 깔려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고 할 때도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워. 사실 저는 존나 긴장하는데 무대 올라가. 오히려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 유럽 가고 하면 너무 재밌어요. 짱유님은 왜 긴장하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긴장이라는 게 내가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올라가면은 딱 그 긴장이 완전 없어지죠. 근데 가기 전까지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딱 무대에서 이렇게 혼자 명상을 해요. 좀 이렇게 가라앉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게 계속 올라오나 봐요. 저 또 약간 긴장했습니다. 지금요? 예. 아니 뭔가 전혀 안 하는 근데 뭔가 이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보여서 그런 거? 거짓말 치는 거 같은데? 일단 긴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혈액이 많이 돌고 근육이 이렇게 수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탁구 코치나 운동 코치들 보면 힘 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나. 저도 계속 이렇게 침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공연 전에도 그렇게 올라오는데 계속 누르고 힘 빼자. 힘 빼고 어찌됐든 내가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그걸 믿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안 주려고 해요. 힘을 주고 해봤는데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너무 과한 느낌? 오래 멀리 가려면 확실히 좀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다 얘기를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본능에 충실한 삶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분께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교육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냥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아플 때나 내가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사실은 그때는 돌아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아팠나 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안 아플 때부터 나 자신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 말고 정신적으로든 나 스스로한테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랑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확신을 얻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찾아가는 것. 제가 헬스 트레이너도 오래 일했었거든요. 트레이너 생활을 하다 보면 엄청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운동하셔야 된다 해서 운동을 배우러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쌓인 시간 동안에 스스로한테 신호를 줬을 거 아니에요. 너 지금 힘들다. 근데 돌아볼 방식들을 아예 모르고 사는 거죠. 누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제일 먼저 익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신호들을 찾고 움직이고 그걸 따라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밖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결정이고. 이 채널도 그런 거에 엄청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찾았습니다는 아니에요. 저희도 계속 찾아가고 있고 계속 저희와 얘기하고 있고 이게 엄청 무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까 그냥 아픈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대입해 보시면 엄청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냉혹하게 대하고 있는지. 근데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 사회 시스템 안 속에 있지만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고민들도 많이 생길 거고 그런 분들한테 사회 시스템을 버리고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사는 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막상 현실은 또 다르니까. 그렇지. 이게 나는 이상 속에서만 살고 이상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맛있는 거라도 많이 먹으세요. 자기를 조금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하세요.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최근에 인터뷰한 분이 아프로비트 프로듀싱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플랜 B를 버려라 약간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올린 영상 댓글에 그래도 플랜 B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 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재능에 있는 거를 알맞게 잘 찾아라라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플랜 B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플랜 A에서 재능이 없기 때문에 플랜 B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플랜 B로 가야 돼. 그 사람들은 이 플랜 A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플랜 A에 재능이 다 몰빵이에요. 그럼 이제 플랜 A로 가야죠. 모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재능에 알맞게 잘 찾은 사람은 와 그래 니 됐다 가라 포켓몬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한테 가라라고 하면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또 내 자신을 잘 아는 게 먼저지 않을까. 플랜 A를 세우기 전에 좀 잘 아셨어요? 처음부터 저를 너무 잘 알고 심장을 따라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더 다른 이론들에 집착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재능이라는 단어가 너무 불필요한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 단어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직업이잖아요.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가깝고 이해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재능이 없어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노력하면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다 경험할 수 있는 시대고 사실. 그래서 자기를 뭔가 더 알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게 음악을 만드는 행위일 수도 있고, 음악가들한테는 그림 그리는 사람은 뭐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생각들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끄집어내는 시점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 누군가가 재능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기는 누구나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악적 재능이라는 게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보시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를 되돌아봤을 때는 저는 재능이 없었거든요. 재능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랩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 하다 보니까 후천적으로 그런 감각들이 길러진 것 같거든요. 어떤 미친 마음을 먹고 진심으로 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 주변에 천재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다 음악을 안 해요. 왜냐면 마음가짐이 좀 달랐겠죠. 저도 100% 후천으로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 성장기 때 겪는 일들과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경험하고 못 자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크면 결과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도 저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삶처럼 밀접하게 봐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노력해야겠죠. 훨씬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똑같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냐면 나는 퍼렐처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이거의 증거를 딱 대줄 수 있는 것을 제가 확실히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공연할 때는 이틀 연속만 공연하면 이제 앓는 소리 했거든요. 목 아프다,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유럽 투어 가면은 2주 내내를 국가 빠짐없이 이동하면서 그냥 계속 1시간씩 계속 공연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던 사람이 그거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타의적으로 한계를 깬 거죠. 그렇게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자신이 만드는 것 같아요. 운동에도 이 개념이 있잖아요. 횟수로 치면 60개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뇌는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50개만 할 수 있게끔 설정을 건대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속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 병신입니다. 이 새끼한테 못 이기고 지배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그런 거죠. 이걸 넘어서야 되는 네. 것 같아요.
크린지 프렌즈도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것처럼 힙노시스 테라피라는 이름부터가 그런 세계관과 철학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음악을 만들 때 현 시대 사람들을 위해 만들지 않습니다. 한 2060년도쯤에 젊은이들을 위해 만들거든요. 저희가 한 2060년도쯤 되면은 진짜 완전 개 슈퍼스타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슈퍼스타가 돼 있단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마체테로 뚫고 온 이 아마존의 길이 생겼다는 거고, 그 길로 이제 한 명, 두 명씩 왔으니까 우리가 슈퍼스타가 됐단 말 아니겠습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때쯤에 대한민국은 더욱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을 테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발전이 돼 있고, 그 발전의 기여도에 힙노시스 테라피가 몇 %는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라는 거를 그럼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만약에 그 시점이 있다면 언제쯤 될 것 같으신지. 저는 한 90 아니면은 88살쯤 은퇴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퍼렐처럼 될 것 같다고. 진짜 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까지 가기에 갈 길이 너무 많고 배울 게 너무 많고 해서 80쯤 되면은 퍼렐처럼 더 창의적이고 감각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제 즐기다가 생물학적으로 깎일 거 아니에요. 내 체력 게이지가. 그래서 한 90쯤 은퇴할 것 같습니다. 음악을 또 대부분 잘해야 된다라는 시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음악 하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때 가서도 행복하려면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끝까지 저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지금 AI 때문에 의료와 생물학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200살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 한 2200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와, 완전 제 꿈입니다. 꿈. 그러면 아. 그 100주년 기념 네. 크린지 프렌즈 저희 불러주세요. 100주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영생이라는 게 내가 타고난 이 몸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아, 바꿔야 돼요? 사이버 세상에 업로드된 나의 뇌로 어. 가상의 세계에서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건지. 와, 진짜 극 N을 위한 질문이다. 돕하긴 하다. 근데 지금 세상에 밝혀지긴 했잖아요. 그 파리 뇌를 컴퓨터에 이식했는데 그 파리랑 진짜 똑같이 움직였다고. 초파리 그 실험. 예,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과 이 또 사이버 세상에 주입한 의식이라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포기할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태어나고 그런 수명들이 어찌됐든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벗어났을 때 오는 과부하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쌓일 거고, 그 데이터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적응은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도 육체가 있는 게 다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뭐 고통이라던가 진짜 뭐 맛있는 밥을 먹는다라던가. 근데 사이버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입력 값으로 주긴 하겠죠. 근데 그게 다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 사이버 세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제 의식을 고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우주로 가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약간 선라의 뭔가 그런 선라. 생각이 좀. 선라라면은 태양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름을 딴 어떤 재즈 아티스트. 뮤지션. 아, 그분은 이제 자기는 토성에서 왔다 얘기하시면서 우주 음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토성에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희건님은 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가 수육을 먹는다고 치면 수육이 수육 맛이 아닐 거거든요. 수육 맛도 결국 뇌에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에 업로드 된다고 해도 그때 이제 수육이 맛있는 이유는 수육이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질 좋은 전기를 빡 주면 그게 맛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진짜 수육 맛집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럴 수도 있어요. 때 다음에 한번 데리고 가드릴게요. 너무 그거는 그런 지방과 고칼로리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체형 보니까 많이 안 드셔보신 것 같아. 동의할 수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수육 맛은 전부 다 달라요. 맛집 탐방이 더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하나 해주시면. 저희가 엄청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섭외해서 공연도 기획하고 페스티벌도 만들고 파티도 만들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서로 주고받고 에너지를 얻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자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음악 씬이 더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계적인 무대에 다 같이 가서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크린지 프렌즈 구독자 분들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얘기. 최면을 거는 거요? 히프노시스 테라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취미에서 막 음악 듣는 거, 영화 보는 거, 책 읽는 거 짱이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즘 꽂힌 것들에 대해서. 요즘 꽂힌 거요? 외계인과 의식에 대해서. 깊은 세계로 가세요. 저희가 너무 관심 있었는 세계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지금 시대의 흐름의 정신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류에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어젠가 UFO 파일이 공개됐다고 들었는데 UFO의 존재 유무,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고차원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의식에 대한 거거든요. 외계인이 있다 없다로 싸우게 되면은 이 이제 정치 빨간색 파란색의 싸움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뭘 봤냐, 뭐 UFO가 뭐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그 생명체들 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하고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